네, 안녕하세요. 약드래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좀 여유있게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전통 가구 중에 반다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다지를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 반다지전이 있었거든요. 이 박명배 무형문화재 선생님께서 작년 말에 반다지전을 했기 때문에 또 전시된 작품들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소목장 가구를 전통 가구를 만드시는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박명배 선생님은 경기도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목장 무형문화재 선생님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소목장의 원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좀 보면 더 좋은데요. 아쉽게도 전시장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도록을 좀 보면서 설명을 소개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도록도 워낙 고퀄이기 때문에 도록만 보셔도 반다지를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게 이제 경기도 반다지인데요. 지역적으로는 강화 반다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강화 반다지는 반다지 중에서 사실 제일 최고로 쳐줍니다.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강화에서 만든 이 강화 반다지가 이 왕실과 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성도 있고 또 굉장히 멋있고 여러가지 비렘이나 균형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반다지 중에서는 최고로 쳐주고요. 옛날 조선시대 진짜 오리지널 반다지의 경우는 몇 억씩 1억 이상 호가하는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반다지는 과거에 쓰던 좌식 생활을 했을 때 많이 쓰던 가구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 있는 것도 이제 반다지인데요. 반만 문이 열린다고 해서 반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만 문이 열린다고 해서 반다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좌식 생활을 했을 때 여기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넣어놨겠죠. 책도 넣고 옷도 넣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관하던 이제 반다지인데 사실 요즘은 좌식 생활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구 기능적으로 이런 가구들은 잘 안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많이 쓰던 가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반다지가 사실 모양적으로는 굉장히 투박합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반다지를 보실 때 포인트는 나무의 어떤 무늬와 그리고 이 장석의 어떤 모양 형태들을 이제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데요.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굉장히 좀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멀고요. 또 지역마다 굉장히 지역색들이 있습니다. 기후도 다르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도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화가 가구에 이제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반다지를 봤을 때는 이게 경상도 반다지다, 전라도 반다지다를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땅덩어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지역 특색들이 반영된 반다지 형태들이 있다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강화 반다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비레미가 일품이죠. 이런 장석들, 이런 장석들이 균형이나 이제 비례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강화 반다지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강화 반다지 비슷하죠?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반다지를 보시면 이건 강화 반다지 형태구나 대략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경기도 쪽 반다지입니다. 호리병 모양을 사용한 어떤 형태라든지 여기 보시면 나무가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나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늬가 있는 나무들을 용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귀한 나무를 이렇게 멋있게 만든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반다지는 이 장석들이 포인트거든요. 이 장석이 어떻게 달려 있느냐, 어떤 모양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특별히 이 전시에서는 선생님께서 이 장석을 다 손수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석이 기존의 어떤 전통 가구에서 보여지는 장석들보다 굉장히 좀 유니크한, 재밌는 그런 면들을 굉장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장석에 이런 글씨들을 좀 새겨 넣는다든지 또 이런 모양들이 좀 손잡이 같은 경우들도 이제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호리병 모양이라든지 박쥐 모양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장석을 보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다지는 이제 위쪽 평안도 쪽 반다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안도 쪽 반다지는 특징이 이 장석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박천 반다지, 박천 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박천 반다지라고 불리고요. 또 재미있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다고 해서 숭숭이 반다지라고도 불립니다.
나무도 굉장히 무늬가 화려한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여기 보시는 것도 이게 숭숭이 반다지입니다. 옛날 오리지널 반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굉장히 작게 많이 뚫려져 있죠. 굉장히 화려하죠. 이거 다 손으로 이제 정을 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사실 그 평안도 쪽 위쪽 반다지들은 이 나무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보통 피나무라든지 이런 무늬가 좀 화려하지 않은 그런 나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선생님 작품은 굉장히 좀 화려한 나무를 써서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드신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건 이제 경상도 쪽 반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상도 쪽 반다지도 이제 이런 장석들의 모양이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경상도, 전라도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경상도도 이제 지역마다 굉장히 또 다양한 형태의 장석들을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경상도 쪽에서 나온 반다지다라고 대충 알 수도 있지만은 이게 어느 지역의 반다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반다지도 경상도 반다지입니다. 아까랑 좀 이제 이런 장석의 모양이 좀 다르죠. 이제 버선, 우리가 예전에 신었던 버선코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적인 어떤 특색들이 좀 있는 거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박쥐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상도 반다지. 그리고 이제 전라도로 넘어가면은 전라도 반다지는 다른 지역 반다지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무늬가 더 돋보이고요. 장석들은 굉장히 좀 작게 붙어있는 그런 특색을 좀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라도의 어떤 그런 성향, 문화랑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반다지도 이제 전라도 쪽 보시는 것처럼 장석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무가 굉장히 화려하죠. 사실 이 반다지는 전시된 반다지 중에서 굉장히 큰, 엄청 큰 사이즈의 반다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정도 크기의 반다지를 만드는데 이런 원판으로 나무를 썼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멋있는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의 무늬결을 장석으로 많이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석이 좀 적게 붙어있는 전라도 쪽 반다지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작게 붙어있는 형태는 이제 나주 반다지 형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전라도 반다지. 아까 보여드렸던 반다지들에 비해서 장석이 굉장히 작고 귀여운 걸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심플한 멋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나주 쪽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장석을 최소화해서 굉장히 심플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반다지는 그 전시된 반다지 중에서 유일하게 알반다지입니다. 애기 반다지라고도 불리는데 사이즈가 작은 반다지를 우리가 뭐 알반다지, 뭐 애기 반다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굉장히 귀여운 반다지 형태, 굉장히 심플한. 그리고 다리 쪽에도 이제 달팽이 모양으로 조각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여질지 모르겠네요. 이 작품은 유일하게 이제 알반다지였고 전시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반다지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반다지는 이제 제가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소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다지가 보통 이제 이런 단층인데요. 1단인데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반다지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는 반다지 형태고요. 위에는 이제 장 스타일로 되어 있죠. 이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죠. 엄청 화려합니다.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무늬가 이렇습니다. 이 정도 무늬가 나오려면은 엄청난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무가 여러 환경을 접하면서 생긴 무늬라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이 나무는 이제 들매 나무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나무들은 보통 늑티나 참중나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작품은 이제 들매나무라고 좀 톤이 밝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이제 반다지를 좀 소개해드리는 오늘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K 컬처나 전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그런 면에서 전통 고가구인 반다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반다지도 갖고 있고 또 전시도 많이 보러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전문가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알고 있는 짤막한 지식을 여러분들께 조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반다지를 좀 소개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박물관이나 전시를 가셨을 때 전통가구 반다지를 이제 마주하시게 된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아는 척 할 정도의 지식을 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냥 전통 가구네 하는 것보다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뭐가 다른지, 뭐가 좀 포인트인지를 좀 알면은 보시는데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즐겁게 관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반다지에 대해서 조금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 작년에 열렸던 박명민 선생님의 반다지전과 함께 반다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